이 시대 청춘들의 자화상 88만 원 세대.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인 취업공화국 속에 과연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아직 막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고 커리큘럼이 다 취직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다 짜여져 있어서 그냥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영어 같은 거 공부하고 스텝스 중심으로 해서 학원 다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심해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실현을 거듭하며 도전 정신 하나로 맨땅에 부딪혀 신생 벤처 기업이라는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다. 젊은 나이에 창업에 도전해 바닥에서부터 비즈니스를 일궈 이제 성공적으로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벤처의 슈퍼 루키들.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길라잡이 스타 벤처 경영인 이정훈, 심여린, 노정석, 김태우 이들을 만나보자. 월요일 날 잠들 때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곳 썬데이 토즈. 한 게임 개발자 출신인 이정웅 대표가 일하는 소셜 게임 1위 업체다.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만의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창업을 결심. 밤을 새워가며 쌓아온 플래시 게임 개발 실력을 살려 썬데이 토즈를 소셜 네트워크 게임 1위 업체로 만들었다. 제가 처음에 한 게임에 입사할 때 회사 전체 인원이 한 400명 정도? 그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퇴사할 때는 거의 한 10배로 늘었던 것 같아요. 한 4,000명 정도 가까이까지.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좀 조직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그런 이제 조직의 하이라키나 레이어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의사결정이나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좀 순수하고 또 되게 심플한 이유였어요. 그런 의사결정 장치들을 타지 않고서 그냥 정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처음에는 좀 창업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썬데이 토즈가 출시한 소셜게임 전체 설치 이용자 수가 무려 400만 명. 이 수치는 삭제한 사용자를 제외한 현재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제 설치자 수란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국내 소셜계 지존인 아쿠아스토리는 단일 게임으로 국내 최초 200만 회원 돌파. 출시된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거쳐 최근엔 매월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유입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게임은 수조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기르는 게임으로 물고기를 기르고 팔면서 게임머니 쿠아를 획득하고 경험치를 높여 레벨업을 하면서 수조를 꾸밀 수 있다. 그렇다면 꾸준히 소셜 네트워크 게임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쿠아스토리의 성공 요인은 뭘까?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저희가 시장에 수족관이라는 장르로는 처음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는 똑같은 게임들이 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좀 긴장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소셜게임 컨퍼런스에서 2월 달에 아쿠아스토리를 발표해 버렸어요. 그냥 우리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이제 3월 달에 출시를 한다. 아쿠아스토리의 초기 런칭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성장 등 끊임없는 운영을 이어간 것이 또 하나의 성공 비결이다. 아쿠아스토리의 후속작 애니 사천성도 이미 사용자가 100만 명 돌파. 그 이후 출시하는 게임마다 히트라는 새로운 공식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게임들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예전에 창업할 때로 돌아가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좀 그런 기억들을 다시 꺼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트라이 해볼 생각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1이 열린 부산 백스코 전시회장. 국내 최대 게임쇼답게 28개국 384개 게임 업체가 참여.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게임 축제다운 면모를 보였다. 썬데이 토즈도 올해 처음 비즈니스 공간인 B2B관에서 부스를 차렸다. 해외 유수의 게임 업체와 교류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갖는 등 산업적인 의미가 큰 게임으로 세계와 접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로 퍼블리셔 분들은 새로운 퍼블리싱할 게임을 찾으시고 개발사 분들은 또
게임들을 이렇게 수출하거나 서비스할 퍼블리셔들 분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 그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실제 이제 나중에는 좀 잘 되면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는 필수. 이런 업체 간 비즈니스를 통해 시장의 흐름도 읽고 현지 진출이라는 행운도 거머쥘 수 있다. 끊임없는 미팅과 미팅을 통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초다. I first heard about them about a few weeks ago when we were busy arranging to come to the Korean game show. But since I've heard about them and looking at their games, I can see that they're doing a lot of fresh, new and exciting concepts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So it's something that we want to also try to take advantage of. Yeah, we're getting to know them and hopefully we can learn more about them and grow with them together. 아마 그런 비슷한 게임들을 만들었을 때 저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대시 같은 그 지스타 특별 행사로 마련된 세미나. 이정웅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상에 대한 강연이다. 저희 그때 게임 밑에 리플이 있었는데 리플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페이스북 이후 소셜 게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관중들의 관심도는 뜨거웠다. 시장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진가조차도 이게 딱 답이다라고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여태까지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 쌓은 데이터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넥스트 제네레이션 소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좀 새로운 로드맵을 써나가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별 세미나를 통해 얻어지는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 한국의 진가가 되고 해외에서도 진가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꿈인 이정웅 대표.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된다.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한 비전을 믿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서 비저너리가 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고민할 것도 많고 뒤에 이제 속상한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도 너무 재밌고 의미 있고 몸은 조금 편할 수 있어도 머리가 참 편하지 않다. 너무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끊임없이 결정을 해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이 사업 아이템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변 상황들을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미시적인 경제까지 다 봐야 되는. 네, 그래서 되게 안목도 폭 넓게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직원,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양재동의 한 시상식 현장. IT 융합과 그린 IT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고 성공 사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이 자리에서 특별상의 영광을 안게 된 스피케어 심여린 대표. 혁신적인 IT 기술을 적극 반영해 영어 말하기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비호 부사장과 그녀의 친정어머니도 이날의 기쁨을 함께했다. 스피킹 맥스가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3년 동안 스피킹 맥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스피케어 임직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마다하고 신생 벤처 회사를 차린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졸였을 어머니. 하지만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딸이라는 걸 알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그녀를 대했다. 첫 번에는 불안하고 반대를 많이 했지만 원래 여린이가 어려서부터 자기 일에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잘해요. 해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어쨌든 여린이를 믿어준 만큼 앞으로도 잘했었던 그런 마음들 들고 마음이 많이 뿌듯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성공이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신생 벤처기업이라는 새로운 성공 신화의 도전장을 내민 어학교육 전문기업 스피케어. 스피케어는 영어 그 중에서도 말하기 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업체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타깃을 삼는 고객층은 취업 준비생들과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위주다. 지난 4월 스피케어는 온라인 영어 학습 스피킹 맥스를 새로 런칭해
온라인 영어 교육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4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5개, 월 평균 1개 이상의 신규 코스를 선보이며 현재 총 6개의 다양한 학습 코스를 서비스 중에 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들이 스피킹 맥스를 학습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 덕분에 스피킹 맥스는 소셜 커머스 판매에서도 교육 부문 최다 판매를 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찍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온라인 비즈니스 경험을 터득한 신 대표와 이비호 부사장. 두 사람이 같은 곳을 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이제 미국에 가면은 너무나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부 방식이. 그래서 그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어떤 새로운 그 방식을 좀 사업화를 시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좀 확신이 들어서. 뉴욕, LA 등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학습하는 스피킹 맥스는 생생한 진짜 미국 영어를 마치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원어민과 학습자의 음성을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교해주는 것도 스피킹 맥스만의 강점이다. 여기 보면은 코스가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의 뉴욕이나 LA 또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 촬영을 다 하셨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보니까 진짜 미국에 있는 뉴요커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떤 영어를 쓰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에서 성공한 국내 교육 콘텐츠는 없지만 영어 말하기 교육은 어디에서든 통한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스피케어. 아직까지 회사 규모는 작지만 영어 말하기 콘텐츠의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영어 교육 기업으로 키우는 게 목표다. 50억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100억 정도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일본과 대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심여린 대표와 이비호 부사장. 해외에서 인정받는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오늘도 이들은 살아있는 영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생각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막 제가 어린 나이도 허리 디스크 걸 정도로 굉장히 온 열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통해서만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돼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이는 앞으로도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초심인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 20살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고 막 꿈만 가득할 시절에 뭘 봐도 막 이렇게 가슴 뛰고 꿈꾸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러한 느낌이 바로 꿈이고 그게 여러분의 초심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이 시키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항상 생각하지만 제가 회사를 갔으면 과연 잘했을까? 전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일을 벌리고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지칠 줄 모르고 마라톤 회의가 계속되는 이곳은 신생 벤처 회사 모글루다. 김태호 대표는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교 복학생일 나이지만 17명의 직원을 거느린 모글루의 젊은 CEO다. 그냥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그냥 뭔가 살면서 내가 큰 일을 하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원래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제자들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할 테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린데 뭐 굳이 뭐 제자들이 해야 될까? 내가 직접 뭘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 막연히 그냥 창업을 하면 뭔가 기업을 하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기업들을 보고 많은 벤처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게 멋있는 것 같고 나도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결심이 서서 한국에 와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모글루는 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회사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스마트 도구를 이용한 독서가 최대 효율을 낼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 움직이는 이북을 만드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 전자책이 텍스트 위주라면 모글루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넣어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강점이다. 아무래도 기존의 여태까지 전자책은 그냥 종이책을 그냥 이제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서 본다는 정도의 의미였는데 저희가 만드는 인터랙티브 전자책은 이제 기존에 있던 책이랑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뭔가 새로운 미디어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본인 이미지를 그냥 임포트해서 이제 파일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왼쪽처럼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배경화면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캐릭터를 이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는 액션들 중에 액션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점프를 넣을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액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프하면서 회전 글씨를 기반으로 했던 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셀프 퍼블리싱이라 그래서 작가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퍼블리싱하는 툴이 나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관련된 뭐 동화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교육용 책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본인이 그 셀프 퍼블리싱 할 수 있는 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랄까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데 그런 자기들 컨텐츠를 내고 싶지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 이제 서비스를 보면서 아 이제 이런 걸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보기에 아, 충분히 이 정도면 나도 써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한 터치를 통해 즐거움을 더한 색다른 개념의 전자책. 모글루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움직이는 이북을 만들 수 있다. 책은 그저 읽는 것이라는 인식을 깬 김태우 대표는 국제 무대에서도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다. 해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표적인 벤처 발굴 행사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벤처만이 저명한 엔젤 투자자 등 수천 명 앞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얻는데 중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모글루가 한국 대표 기업으로 유일하게 최종 6팀에 선정이 됐다. 김태우 대표는 처음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원의 국적도 다양하다. This year we're trying to sign on more authors, illustrators, storytellers for children's picture books. And then we're going to slowly expand to other markets. So I would guess like graphic novels and young adult fiction and that sort of thing. So just expanding the business and working a lot. 밤 늦은 시간 퇴근도 잊은 채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가 계속된다. 직원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 신분이다 보니 회의 분위기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자유롭다. Made it all and very competitive. SEC, this reporter. 저희는 인터랙티브 전자책을 넘어서 다양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툴로 확장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마켓 선두를 잡을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모글루는 애초부터 글로벌 시장이 타깃이었다. 인터랙티브 북이란 말 대신 모글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북 제작과 유통업계 세계 1위가 목표. 모글루의 젊은 선장, 김 대표의 목표는 명쾌하다. 제가 이제 팀원들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원래 계획했던 거 개발하지 못하고 그때 상당히 좌절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시드머니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2년 이렇게 되면서 그 굉장히 자금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복해야 되고. 저희 골 자체가 그때는 게임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나도 안 했었어요. 막상 다 만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 플랜이 없으니까 굉장히 헤매게 되더라고요. 실패들이 좀 바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바닥을 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거기 가서 막 하다 보면은 모르니까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다시 그 이제 버팀목이 돼서 또 올라가게 해주고. 새로운 벤처 성공 신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늦은 밤 신사동 가로수길. 늦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수다 산매경에 빠져 있다. 저스팟 번개 모임. 한 달 전 새롭게 런칭한 아블라 컴퍼니의 지역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저스팟은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 젊음의 거리, 대학로 등 같은 지역을 좋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간에 정보와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신개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저스팟 런칭을 한 후 한 달 만에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비슷한 문화나 아니면은 연령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유사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한 지역을 경계로 하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가 가능하겠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네, 그거의 어떤 첫 번째 실험이 저스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스팟 서비스는 현재 강남역, 홍대 앞 가로수길 등 5개 지역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만 사진과 글을 올리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고 댓글만 달 수 있는 제한적 커뮤니티다. 제가 가는 장소에서 가장 무엇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사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한된 지역 내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저스팟 인기의 비결이다. 다음 날 신개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업계 출사표를 던진 벤처스타 CEO 노정석 대표가 있는 아블라 컴퍼니를 찾았다. 뛰어난 기술력과 인력 보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을 뒤집어 엎기도 하면서 실행에 옮긴다는 점, 이것이 아블라 컴퍼니의 강점이다. 이런 강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저스팟. IT에 기반을 둔 SNS 서비스라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핵심 요소는 재미라고 보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모은 것이 저스팟의 핵심이다. 지난 10년이 어떤 온라인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관계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러한 저희의 철학과 어떤 시장에 대한 희망, 마켓 오퍼튜니티라고 그러죠. 시장에 대한 기회를 그런 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저스팟도 그러한 영역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아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비스의 세계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스팟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그간의 노정석 대표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시련도 많았다. 해커 1세대로 불렸던 노 대표는 1996년 카이스트 재학 시절 컴퓨터 동아리 코스의 회장이었다. 90년대 초반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동아리 사이에 벌어진 해킹 전쟁은 상대 학교의 전산망을 노린 싸움이었고 이 사실이 발각돼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 대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고 전공도 바꾸면서 본격적인 창업에 나섰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15년 동안 일하는 동안 3번 창업했고요. 또 그 사이에 2번의 국내 국외 유명 대기업에 다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3개의 회사도 첫 회사는 벤처 붐 때 상장을 했었고 2번째 회사는 망했고 3번째 회사는 글로벌 회사인 구글의 M&A를 했고 사업가가 회사를 차리고 해볼 수 있는 3가지 그 경험의 종합 선물 세트를 한 번은 다 경험해 봤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험은 또 있다. 아마추어 레이싱 경기에서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할 만큼 수준급 프로레이서. 무엇으로 정해지는 순간 늘 다른 무엇으로 변신해 있는 노정석 대표의 모험과 도전. 오늘의 아블라 컴퍼니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글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아블라 컴퍼니는 저스팟을 필두로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글로벌 서비스로 조만간 론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오프라인 세상의 어떤 정보라든지 관계를 이렇게 오거나이즈하는 쪽에 그 회사의 어떤 비전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한 쪽이 굉장히 새로운 인더스트리예요. 아직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적인 강점에 기반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이후에 그것을 빨리 어떤 글로벌라이즈를 해서 한국에서 출발한 비즈니스가 세계화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블라 컴퍼니의 목표입니다. 이거리 하피푸드 아블라 컴퍼니의 사업 모델이 세계적 서비스가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젊음을 미천 삼아 후회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도전 정신 하나로 성공이란 결실을 맛본 떠오르는 벤처스타 CEO들. 벤처 신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본다.